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연말연시 훈훈하죠. 네, 이 마음 여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2019년도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자고 내 자산의 투자 소확행 실천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대단한 내용 없더라도 소확행이라는 게 최근 트렌드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의 소확행을 아세요? 네, 삶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 소확행이란 개념이 그냥 없다가 딱 나타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발전돼 왔는데요. 자, 2000년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조금 더 수준 있게 살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힐링이라는 화두가 많이 떴어요. 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바로 자신의 만족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하는 것들을 힐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자, 2017년도 드디어 욜로까지 왔습니다. 이게 뭐냐? 자, 남과 타인의 투자보다는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소확행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 이유는요. 사는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하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적인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하나 해도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소확행 라이프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어느 블로그에서 대기업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이분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환한 미소로 아빠하면서 나를 반겨주는 아이를 볼 때 행복하다. 자, 얼마나 소소합니까? 하지만 이거는 매일 느낄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자, 우리가 1억, 2억, 10억을 번다고 평생 행복하겠습니까? 자, 복권을 당첨한 분들이 끝까지 그 돈을 못 지킨다고 하죠. 그 당첨 1등 됐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 돈이 잃어버리는 순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요. 자, 일과를 마치고 깨끗한 침대 시트 위에 몸을 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침대가 깨끗해야겠죠. 정리 안 해놨으면 이거 우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확실히 하지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거,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걸 느낄 때 중심적인 테마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보니까 자, 과거에는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우리가 나 잘 사는 거야, 정말 행복한 거야 했지만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동네 여행이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내가 좋아하는 걸 자주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확행의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자, 삶이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금융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시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쳐갖고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최근에 동영상 같은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냥 재미로 보시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멍 때리면서 보는 멍상 시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뭘 이렇게 복잡한 거 볼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영상 보면서 내가 힐링할 수 있으면 바로 그런 것이 인생의 소확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투자란 제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자, 여기 10대 소확행을 볼게요. 푼돈 벌기. 월급은 푼돈인가요? 목돈인가요? 예, 목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작은 돈 버는 거에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기,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실컷 늦잠 자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기. 쭉 보면 가성비 좋은 물건 사기도 있네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자, 투자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만 원 저축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끝자리 저축해라. 통장에 156만 2,500원 있으면 2,500원 저쪽 통장으로 보내서 저축하시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10,000원 저축할 수 있고요. 우량한 인덱스 펀드 투자하기. 복잡하게 어떤 종목 사고 어디 사서 수익 낼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5년 이상의 장기 우량한 인덱스 펀드로 편안하게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여행 자금 통장 만들기.
꼭 20%를 달성해서 내가 여기서 투자에 성공하겠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돈 모아서 잘 되면 내 가족과 같이 여행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의도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지고요. 자, 적립식으로 5년 투자해서 수익 날 때 묻어두시는 건요. 사실은 수익이 났을 때 두신다는 건 욕심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 났을 때 이걸 환매해야지 내가 욕심을 안 부리는 거잖아요. 15% 났으니까 나 이거 더 두면 30% 가겠지?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버리시고 빨리 환매해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부부끼리 나도 부자 변액연금 운용하기. 자, 부부끼리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안 되잖아요. 두 분 상의하셔서 이제 26일부터 만약에 나도 부자 변액연금을 가입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야 이거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야? 손실 보면 어쩌지? 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두 분이 은퇴를 위해서 같이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의 소확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덱스 적립식 투자에 맡기고 여유롭게 투자하세요. 제발 그거 수익 내려고 매일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면서 뭐만 해주시면 돼요? 계속 자동 이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익 중 10%, 5년이나 10년 이후에 그 수익이 10% 나면요. 반드시 나한테 또는 내 가족과 내 부부끼리 이걸 선물로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86년부터 2016년까지 정말 30년 걸렸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여기 89년도에 내려갔죠.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습니다. 요거 조금 떨어진 것 같으시죠? 네, 10%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요, 1억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하시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루셔도 굉장히 속쓰리시잖아요. 아파트 10억짜리가 1억 떨어졌으면 그거 잠 안 옵니다. 부동산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 재테크 성적표 보면요. 자, 과거에 분명히 아파트들도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1등이고 부동산이 2등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강남 아파트예요. 지방의 다른 아파트가 이 정도 수익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투자를 너무 수익률로 하지는 마시고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내 목돈,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편안하실 것 같고요. 자, 너무 큰 투자보다 월세 수입에 이제 만족이란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억 아파트가 있어요. 대출 6억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마음이 편할까요? 부동산 떨어지면 대출 6억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13억이나 있는데 결국 매매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4억 아파트가 있고요. 금융자산 3억이 있어요. 똑같이 7억 있는데 이분은 별로 그렇게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떨어져 봐야 뭐 5천 떨어지겠죠. 10% 떨어져도 4천만 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현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현금 갖고 뭘 하시면 돼요? 오피스텔을 하든 상가를 하든 하셔서 월세 수입을 내셔도 되고요. 저희가 월지급식 ELS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평생 드리는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에 넣으셔도 돼요. 자, 결국 여유는 어디서 생기냐? 방법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이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주식을 많이 쫓아다니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50%, 채권 50%를 투자했을 때가 이땐 주식이 높죠. 100%일 때가. 이때는 분명히 혼합형 펀드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높아요? 5대5, 주식 5, 채권 50 이렇게 돼 있는 혼합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선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단기 투자는요. 어떤 걸 해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3년, 5년, 10년으로 확대될수록 원금 손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니까요. 기왕이면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자, 투자 성과보다 평생 나오는 연금으로 자, 저축을 하나 할 수 있고요. 연금을 넣을 수 있어요. 해볼게요. 했더니 어디가 이겼냐? 10년을 했더니 당연히 저축이 이겼습니다. 원금이 더 많죠? 6,600.
연금은 6,500. 자, 적립금은 졌는데 이런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달에 30만 원씩 뺐을게요. 적금에서 뺐었더니 23년이 됐더니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금해서 여러분들 목돈 모아갖고요. 연금 쓰시면 연금 넣으신 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적금에서는 7,900만 원, 원금 6천에 7,900만 원 받아가시는데 연금은 똑같은 원금 6천입니다. 1억 2,600, 2배 이상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낮아져도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연금 가입하시고요. 소확행을 즐기세요. 인생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납입 10년에서 수익률 8% 났을 때 한 가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20대는요 20만 원, 30대는 30, 40대 요 금액을 10년만 넣으시는 거예요. 10년 넣고 차마만 주시면 여러분은 2억 2천에서 6억 6천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몇 년만 참으시라고요? 10년만 참으세요. 근데 20년을 너무 어려워하시면 나는 종잣돈을 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대신 20년을 소확행하듯이 즐겁게 돈을 모으시면 반드시 부자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님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자 오늘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알찬한 시간 보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